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산 후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명령어 형식이 뭐냐? 그래서 정답은 3주소 명령이라고 정답이 나왔는데, 자, 이게 뭔 특징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0주소부터 3주소까지 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일부 인용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0주소라는 거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스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스택이라는 개념을 이미 우리는 온라인 게임이나 고전 게임을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네, 이거를 스택이라는 용어를 게임 즐기시는 분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게임을 잘못 즐기고 있는 거죠. 맞죠?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킹 오브 파이터 아세요? 킹 오브 파이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야. 자, 킹 오브 파이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온라인 게임이나 고전 게임은 이렇게 게이지 형식으로 이렇게 스택 메모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캐릭터 플레이하는 화면 하단이나 아니면 가장자리 부분에 이런 메모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열심히 막 상대방을 막 때려요.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 이게 뭔가 막대기가 막 차죠. 기가 막 모여. 게이지가 막 모여.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맥스라고 이게 떠요. 실제로 영문판 게임이건 일본판 게임이건 어쨌든 영어는 공용어니까 맥스라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살기를 딱 쓰는 거죠. 맞잖아. 이거 막 반짝반짝이잖아. 그래서 필살기 써라. 준비됐다. 이 신호죠. 그래서 특수기 같은 거 막 사용하거나 필살기 같은 거 딱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맞잖아.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스택이에요, 스택. 스택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스택 메모리의 특징이 0주소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배경을 알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원래 데이터가 여기로만 계속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입력과 출력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당연히 데이터가 오고 가는 공간이 이 한 곳에서만 고정으로 일어나니까 주소를 따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주소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네, 이러면 주소 표시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0주소라고 한 거예요. 주소를 아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스택 메모리다, 0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로 조금 빗대서 설명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나 혼자 사용하는 1인 가구 집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인 가구 집에서 나 혼자 사용하는데 굳이 방문 앞에다가 팻말 같은 거 붙일 필요 있어요? 없죠. 팻말을 왜 붙여? 아니 내가 나 혼자 쓰는 공간인데 방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가 놀러 왔어.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본인 집에 방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아무 방이나 휘젓고 다니면 안 되잖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친구가 예를 들어서 2주간 잠깐 거주를 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 하겠지. 문 앞에다가 팻말을 붙이겠지. 여기는 무슨 방이다. 여기는 창고 방이다. 여기는 내가 쓰는 방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붙여놓겠죠. 그러면은 같이 사용하는 친구가 여긴 창고방이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공공성을 띈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혼자 사용하는 거면 그러면은 굳이 뭐라고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냥 0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주소를 아예 표시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여기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스택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게 0주소고요. 그 다음 1주소를 보면 누산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보통 누산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산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현실 세계로 그냥 빗대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4 더하기 3이라는 계산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죠.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결과가 나오죠. 7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 결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결과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산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계산기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두 개만 계산하나요? 아니죠. 원래는 계산을 더 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 뭐 수학에서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굳이 하자면 뭐 빼기 뭐 여기 뭐 한 2라고 할까요? 자, 이런 계산이 만약에 있어요. 그럼 이제 뭐 4 더하기 3부터 계산을 해도 되고 3 빼기 2부터 계산해도 되고 뭘 먼저 하든 상관없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한다 했을 때 4 더하기 3을 해서 7이라는 결과를 일단은 우리가 보통 종이에다가 막 적어 놓잖아요. 중간 결과. 원래 덧셈 FM대로 하면. 아니면은 뭐 본인이 기억력이 암산력이 좋다 그러면은 4 더하기 3은 7이니까 7을 일단 기억시켜 놓고 그 다음에 7이랑 또 2를 뺄셈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로 뭐 뽑아내는 게 뭐 5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중간에 이 7이라는 거를 잠깐 기억을 하는 거잖아. 얘도 어쨌든 결과가 맞죠. 얘도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간 결과라고 보는 게 맞지. 그 얘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누산기에다가.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계산을 한 거에 대한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가 뭐다? 누산기다. 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1주소 명령어가 된다더라. 네, 아시겠죠? 네, 주소가 반드시 한 개는 쓰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1주소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소 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2주소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2주소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범용적으로 뭐 널리 쓰이는 기법이고, 뭐 실제로 기존 값이 변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램이라는 공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램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램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이 되게 많이 있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 명령을 만약에 내렸어요. 뭐 add라고 할까? 그냥 add라고 할게요. 덧셈을 해라. 덧셈을 해라. 자, 근데 뭘 덧셈하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10번지하고 30번지를 만약에 서로 이렇게 주어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2주소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2주소 지정 방식은 여기에 10번지와 30번지에 있는 어떤 그 참조를 해서 데이터 값을 더하겠죠. 맞죠?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10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해볼게요. 30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뭐로 할까? 뭐 한 11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하겠죠.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럼 17이 되겠죠. 맞죠? 17이 돼요. 그러면은 이 17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다가 저장시키느냐? 실제로 얘가 저장되는 위치는 여기 10번지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기존에 원래 계산을 했던 6이라는 데이터는 사라지고 없죠. 맞죠? 네. 기존 10번지 데이터에 10번지에 위치했던 6이라는 데이터는 사라지고 17이라는 결과가 10번지로 들어가죠. 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2주소 지정 방식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실제 이렇게 동작을 해요. 자, 그 다음 3주소 지정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3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6이라는 데이터가 10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 11이라는 데이터가 30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얘를 더해요. 더해요. 그러면 17이 되겠죠. 그럼 17이라는 데이터를 내가 40번지에 저장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주소가 3개 쓰였죠? 네, 이게 3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주소를 3개 썼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책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왜 보시면은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마 그림이 교재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 책에는 그려져 있을 건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OP 코드죠. 맞죠? 네, OP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좀 글자 키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OP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좀 제가 일부러 바꿀게요. 네, 여기 있는 게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오퍼랜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주소라 그랬어요. 네, 여기가 주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연산자보가 되는 거예요. 동의어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OP 코드가 오퍼랜드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0주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소를 사용 안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0주소는 OP 코드만 존재합니다. 이게 딱 지금 이게 뭐예요? 네, 이게 0주소예요. OP 코드만 존재해요. 주소를 아예 안 쓴다 그랬잖아. 처음에도. 네, 그러니까 주소가 없어요. 이게 0주소고요. 1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OP 코드가 있어요. 있고 오퍼랜드가 하나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맞죠? 네. 이게 바로 1주소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소 방식이라는 건 당연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OP 코드가 여기 있고 오퍼랜드가 2개가 있겠죠. 맞죠? 네,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2주소 방식이에요. 간단하죠? 네, 개수에 따라 이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3주소 방식이 또 있겠죠? 네, 3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OP 코드가 여기 있고 오퍼랜드가 3개가 있겠죠. 3개가 있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가 있겠죠. 됐죠? 간단하죠? 네. 아, 진짜 책에 이렇게 아마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스택이다. 네.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된다?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무산기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더라. 네. 그 다음에 이 주소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2개 값을 더해서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오퍼랜드가 값이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값이 변한다. 네. 그 다음에 3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예 보존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값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네. 뭐 데이터가 손실되는 게 없잖아요. 3주소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주소 지정 명령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3주소 명령이 정답이 돼야겠죠. 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제 뭐 책 보면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소의 개수를 그대로 매칭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